안녕하세요, 유세윤입니다. 오늘은 직장에서 호구되는 사람들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에서 난 호구인가 봐 라는 고민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누군가 너 호구야 호구 라는 소리를 하거나 이런 어떤 경험들이 있으세요? 뭐 꼭 직장에서 뿐만이 아니죠. 사회에서나 아니면 친구들 사이에서나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고 스스로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 나는 호구로 통하는 걸까요? 그리고 그런 호구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오늘은 이제 건강하게 호구에서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오늘은 박소연의 일자라는 사람은 단순하게 합니다 라는 책으로 교재를 삼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보다 뭐 직장에서 나는 친구가 더 많아 라든지 아니면 인생의 절친을 회사에서 만났습니다 라든지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사실 쉽지 않죠. 혈연도 아니고 그 다음에 무슨 친구 관계도 아니고 어떤 공동의 목표를 원해서 만난 사람들이 직장에서 이제 인간관계를 형성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우리가 착각하기도 쉽게 오해하기도 쉬운 어떤 인간관계의 어떤 속성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직장에서는. 그리고 또 일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직장에서 그 호구라고 고민하시는 분들 몇 분의 사례를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혹시 나한테 해당 사항 없나? 내 얘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어떤 건가 하면요. 이제 신입사원으로 들어갔어요. 신입사원 들어가서 너무 의욕이 충천한 거죠. 내가 원하는 회사에 굉장히 애쓰고 어렵게 들어왔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정말 잘 보이고 싶잖아요. 처음부터 그렇지 않은 신입사원들도 있는데 걔 중에는 의욕이 과다한 정말 열정이 넘치는 그런 신입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세미 직장소 카페를 통해서 이제 고민 상담에 오신 젊은 신입사원이신데요. 그야말로 루키죠, 루키. 그런데 이제 그분이 너무 애쓰고 잘하려고 막 늦게까지 남아서도 막 선배들 도와주고 이래서 굉장히 선배들이 넌 신입사원 같지가 않아. 너 한 3년 차 같다. 막 이런 얘기를 굉장히 칭찬으로 사실 칭찬이잖아요. 이렇게 알아들으면서 그리고 이제 보통 신입사원들은 시키는 일이 아닌 이 친구 너무 열심히 하니까 막 점점 더 난이도 높은 그런 일을 시키고 무슨 프로젝트에도 같이 참여시켜서 이제 막 그 일을 정말 그야말로 3년치의 몫을 이제 해내게끔 그렇게 이제 일을 하고 그랬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신입사원의 고민이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자기가 이용당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일을 너무나 이제 다른 신입사원들만큼 일하면은 굉장히 비난당하고 왜 그것밖에 못해 라는 소리를 듣고 정말 3년 차인 사람만큼 일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제 선배들이 이제 상담자에게 이제 어떤 대하는 태도 자체는 처음에는 막 우쭈쭈 잘한다 이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냥 일에는 그렇게 이용하고 그리고 사실 이제 어떤 친분은 본인들끼리만 이제 뭉쳐있고 어떤 그런 거에서 이제 갈등을 이제 느낀다고 해요. 그런데 몸은 고단하고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3년차만큼 일을 해야 되니까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정말 너무 열심히 일을 하는데 몸은 힘들고 이제 감정적으로는 자기 이제 이용만 당하고 결코 이제 그들은 자기를 이제 그렇게 대우하는 게 아니었다. 결국에는 그냥 이용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너무 나를 괴롭힌다. 나는 정말 회사에서 이제 일로 이용당하고 부려먹힘을 당하는 그런 호구인가 봐요. 이렇게 고민하는 신입사원이 있었습니다. 사례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직장 상사한테 너무 잘 보이고 싶어서 이제 이 사람도 신입사원은 아닌데 이분도 거의 뭐 그냥 직장 상사의 개인적인 어떤 그런 대소사까지 막 참견하고 도와주고 그 다음에 이제 술 마시면 온갖 술자리 따라다니면서 시중 들고 그리고 대리운전 어느 정도였냐면 대리운전을 이제 붙여가지고 집에 가잖아요. 술 마시고 그러면 그 대리운전 기사랑 너무 술이 취해 있는 이제 직장 상사를 같이 대리운전사랑 같이 동승해서 그 집에 가서 이제 집 안에까지 들어가는 걸 보고 본인은 거기서 다시 뭐 택시를 잡아 타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는 그런 생활까지 했대요. 그러니까 직장 상사를 위해서 굉장히 희생적으로 그렇게 했으니까 나중에 아예 자기를 이제 비서처럼 그냥 자기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고 모든 걸 자기가 다 이제 같이 옆에서 처리해주는 그래서 어느 한편으로는 굉장히 나를 믿거라 하는구나 그렇게 뿌듯한 점도 있었는데 결국에 나중에 이제 그게 이제 일을 굉장히 유능하게 잘하는 건 아니니까 본인의 어떤 그런 개인적인 어떤 심부름이나 이런 거를 잘해주는 거랑 일을 잘하는 거랑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뭐 어떤 그런 중요한 일을 맡기든지 전혀 이제 어떤 그 역할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자괴감을 느끼는 거죠. 아, 난 이런 식으로 진짜 이렇게 막 잡일, 개인적인 일, 그런 일에만 이용을 당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굉장히 회의감, 아, 나는 이 직장 상사의 호구구나, 이런 느낌으로 또 고민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그렇다 해서 지금 또 그냥 쌩 해가지고 몰라라 할 수도 없다는 거죠. 너무 당연히 습관이 들어있으니까, 직장 상사가 뭐든지 자기가 해주는 걸로. 그래서 또 고민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세 번째는요, 그 부하 직원들한테 너무나 그 문제 터지면 다 해결해주고 다 이제 좋은 상사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정말 형처럼 개인적인 일로도 잘해주고 뭐 공식적인 일도 잘해주고 다 그랬는데 10번 잘해주다가 한 번 이제 불러다가 야단치고 막 이러면은 막 삐져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자기네들끼리 이제 욕하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아무 소용없구나, 난 그냥 호구인 직장 상사였구나, 이런 또 자괴감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잘 보이려고 여직원들한테 굉장히 뭐 밥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막 이랬는데 본인이 너무 인기가 없대요. 그리고 자기가 뭐 이렇게 막 사주는 거 이런 거 그야말로 뺏겨 먹는다고 하죠. 그렇게 막 사줄 때만 좋아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자기한테 별로 관심이 없고, 그래서 난 호구인가 보다, 이렇게도 고민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여기 4가지 사례가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해당되는 사례 있으신가요? 자, 이런 어떤 그런 고민들, 이런 분들의 공통된 특징은, 또 이 외에도 본인이 호구라고 느끼는 분들의 공통된 특징은 어떤 게 있나 하면요, 첫 번째는 관계에 지나치게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관계에. 그러니까 직장의 어떤 그런 인간관계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 않나? 스스로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 직장 동료의 관계에서 이제 너무 많은 의미를 굉장히 절친, 그 다음에 굉장히 신뢰의 대상, 물론 이제 신뢰를 해야 되겠지만 그게 지나치게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인생이 피곤해집니다. 진짜 삶이 피곤한 거예요, 삶이. 그래서 그 딴 사람의 눈, 평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민감한 사람들은 그 어떤 직장 동료나 어떤 직장 상사의 어떤 말이나 행동 이런 데다가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하려고 노력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아이고, 김대리 요새 아주 편하지? 아주 얼굴이 아주 그냥 좋다? 한번 이제 빡세게 가봐줘? 막 이렇게 이제 누가 농담하면서 이제 부장님이 지나갔어요. 그러면 이제 그냥 얼굴 좋다고, 얼굴 봤으니까 이제 뭐래도 이제 이렇게 좀 가볍게 농담을 해야 되니까, 또 짓궂은 분들도 계시잖아요. 농담 잘하시는 분들. 그런데 그걸 이제 농담하고 가셨다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거를 왜 내가 얼굴이 좋아졌다 그럴까? 한번 빡세게 가볼까라는 얘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라고 이제 막 계속 생각하는 거죠. 집에 가서도. 빡세게 가볼까? 그럼 내가 지금 뭔가 일을 잘못하고 있어서 정말 어떤 이제 심한 일을 나한테 시켜서 정말 내가 너무 일을 안 하고 있는 거를 이제 수정해야 되겠다라고 괘씸하게 생각하는 걸까? 뭔가 오해하고 있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이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나만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의 얘기에, 그리고 누군가 당신 요새 좀 그런 거 같아 라든지 정신 나가 있는 것 같아 라든지 왜 나를 정신 나가 있는 거라고 생각했을까? 또 요새 바쁜 것 같아. 요새 어디 다른 데 일자리라도 알아보는 거야? 얼굴이 왜 그래? 이렇게 이직률 많은 회사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한대요. 요새 어디서 연락 왔어? 이런 식으로 그냥 던져보는 거죠. 그냥 막 던지는 거죠. 근데 그걸 듣고서 굉장히 의미를 부여하고 이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나만 이제 피곤해지는 거지. 그래서 사람들의 얘기나 그 사람들의 어떤 행동이나 이런 거에 계속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 피곤하고 점점 더 나는 이렇게 퇴보하는 어떤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남한테 초점을 맞추지 말고 내가 지금 일을 잘하나? 내 일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죠. 내 일에. 그래서 관계에 어떤 지나치게, 직장에서 관계에 지나치게 의미를 부여하지 마세요. 의미를 부여하지 마시고 내 일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내가 지금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지금 내 일의 의미는 무엇인가? 지금 이걸 왜 하는 거지?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더 이렇게 정신을 쏟고 있으면 사람들 간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 훨씬 더 그런 쪽에서 좀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자, 2번째 볼까요? 착한 사람으로 잘 보여야 되겠다는 그런 강박이 있어요. 이제 이런 분들은 보통.
나 호구인가 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나 착한 사람 증후군이 있는 건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착한 사람 증후군에 대해서는 지난번 영상에 착한 사람 되면 안 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나가 있습니다. 그거 참고해 보시고요.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착한 사람을 잘 보여야 되니까 그쪽에서 그 영상에서 자세한 건 말씀드렸으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자세한 건 말씀을 안 드릴 텐데,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정말 싫은 거를 억지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걸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가 선을 넘어 들어오고 내가 선을 넘어가게끔 그렇게 뭐 강제로 휘둘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막 그 핑계를 대면서 야, 팀장님이 너만 믿거라 하고 있는데 네가 아무리 힘들어도 이거는 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 라고 하면 정말 이건 내일도 많은데 정말 팀장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떠맡아서 하는 경우, 이게 바로 호구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일의 퀄리티가 떨어지겠죠. 자기의 캐파가 넘어가는 거니까. 그건 결코 스스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팀장님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선배님이 도와주시고 고려해서 이렇게 시작했는데 지금 너무 곤란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 본인이 어떤 계획에 없던 일도 그걸 정말 진심으로 도와주고 싶어서지도 않고 정말 하기 싫은데 내가 이제 착한 선배가 돼야 되니까 할 수 없이 어떻게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나의 행태나 습관이 있는가 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 강박 같은 거 이제 말씀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말씀을 더 드리면요. 지난번에 이제 착한 사람 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영상이 이제 한번 나갔는데, 착한 사람 신드롬, 착한 사람 증후군으로 해서 그랬는데, 그걸 보고 거기에 나온 이제 솔루션 대로 이제 하신 분들이 연락들이 이제 막 몇 분이 오셨어요. 근데 그분의 공통점이 뭔가 하면 내가 이렇게 해서 정말 이제 나에 대해서 이제 선을 넘어 들어오는 경우, 그리고 무례하게 하는 경우, 이제 이런 경우 이제 내가 참다가 자 이제 용기를 내서 굉장히 정중하게 어떤 메일이나 문자로 이거를 내가 이제 얘기를 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화내면 어떡하죠? 그 사람하고 더 관계가 어긋나면 어떡하죠? 이런 거를 저한테 다시 이제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셨어요. 상담을 요청해 오시는 분들이. 그거 보고 참 느낀 게 뭔가 하면, 이런 착한 사람 증후군이라는 어떤 이런 강박이 이게 굉장히 찔긴 거구나. 왜냐하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내가 안 좋게 보일까봐 너무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쉽지는 않은 일이구나 이제 제가 또 한 번 느꼈거든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그런 강박에서 내가 지금 벗어나지 않으면 내가 건강하게 이 직장 생활을 오래도록 행복하게 유지할 수 없다. 내가 가장 중요하다. 이런 걸 항상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하고의 관계가 나빠질까,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더 나쁘게 볼까를 걱정할 게 아니라, 내가 일을 제대로 하고 이 직장에서 정말 건강한 정신으로 정말 이렇게 살아나가도록 내가 나 스스로를 보호해야 된다는 생각이 훨씬 더 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마음을 좀 이렇게 탄탄하게 그렇게 스스로 훈련하는 습관을 자꾸 이제 들이셨으면 좋겠어요. 자, 세 번째 뭔가 하면요. 일보다는 인간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일보다는 인간관계. 우리 사이에 뭐, 우리가 남이냐? 이렇게 생각들을 이제 하고, 그런 거에 굉장히 이제 휩쓸려서, 아까 말씀드린 어떤 착한 사람으로 이제 그냥 다 해주고, 원치 않는 거에 질질 끌려다니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호구라는 소리를 듣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관계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그런 어떤 호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직장에서 인간관계의 초점을 전부 다가 이제 일에 대한 초점으로 이제 옮겨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정말, 남이냐? 남이고요. 뭐, 우리가 뭐 형, 동생이고 다 가족 같은 사이에 가족 아니에요.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그런 어떤 시대는 이제 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래, 정이 있어야지. 가족같이 생각해. 우리 가족 경영 뭐 이렇게 해야지, 정말 일이 잘 되지. 그거는 굉장히 구시대적인 발상입니다. 그래서 가족 같은 경영이라고 했을 경우에, 가족 같은 어떤 그런 팀워크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부작용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직장에서 호구되지 않은 원칙은 직장에서 사람이 아닌, 인간관계가 아닌 일에 초점을 맞추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일에, 직장에서 인간관계 아닌 일에 초점을 딱 맞추고 나면 첫 번째, 직장의 인간관계에서 적당한 거리가 유지되는 거예요. 일에다가 초점을 맞추니까 인간관계 아니고. 그럼 저절로 거리가 유지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뭐 언니 같으니까 언니라고 불러. 그리고 왜 회사에서도 막 언니, 형 막 이렇게 막 부르는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직장인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뭐 언니나 회사에서 언니나 뭐 형이나 이런 호칭을 사용하는 분들이 계신다고 하면, 그리고 그거를 막 권장하는 직장 상사가 있다고 하면, 그거는 이제 바로 수정하시는 게 정말 건강한 조직 생활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서는 굉장히 적정한 거리, 일로서 정말 협력하고 소통하고 신뢰하고, 일로서 일이 기본이 된 상태에서, 인간관계가 아니라 일이 기본으로 이 일을 우리가 공동 목표를 정말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 정말 마음을 열고 소통하고 신뢰하고 서로 도와주고 협력한다. 이런 그런 기준을 가지고 출발을 해야지 그 관계들이 오해나 어떤 갈등이나 이런 요소들이 확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하시고요. 두 번째는요, 사람들의 말과 행동, 평가에 일희일비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한마디 한 걸 가지고 이렇게 딱 마음속에 넣어놓고 또 곱씹고 집에 와서 밤에 자다가도 곱씹고 집중하고 막 이러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데 남이 하는 말은 남은 그 얘기 해놓고 잊어버려요. 나 신경 안 써요. 내가 그렇게 그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람 아닙니다. 그에게 있어서 중요한 상사 아니고 중요한 동료 아니고 중요한 후배 직원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그가 한 얘기예요. 그런데 그걸 갖고 나는 하루 종일 생각을 한다. 그 다음날도 생각한다. 그 다음날 그 사람을 보면서 어제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지 이러면서 또 생각한다. 그 사람이 이미 그 생각 안 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도록 노력하세요. 그래서 저 사람은 다 잊고 있는데 나만 이걸로 들들 볶이는구나. 내 속을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꾸 나 스스로를 고쳐나갈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제 선배가 어떤 이제 지적을 했다. 그거에 대해서 그 자리에 생각을 해봐서 이거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예를 들어서 업무 시간에 너무 집중도가 떨어진다. 이렇게 자꾸 산만하게 딴짓을 한다. 개인적인 전화하고 나갔다 들어오고 이래갖고 선배가 따끔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나는 평가에는 별로 신경 안 써. 그건 아닌 거죠. 그건 내가 잘못한 거니까. 이건 정말 내가 잘못한 거니까 지켜야 되겠어. 라고 해서 고치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마리아, 너는 어떻게, 무슨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 회사는 어떻게 들어왔어? 너 낙하산이야? 일을 그따위로 하면서 왜 도대체 월급은 받아가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인격적으로, 내가 특별히 그렇게 잘못한 게 없는데, 인격적으로 나를 들볶기 위해서 그렇게 인격적으로 모욕적인 얘기를 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싫어서 너 나한테 지금 쓰레기를 이렇게 막 한가득 이렇게 줬구나. 그래, 이거 버리자. 쓰레기 버리는 거예요, 쓰레기. 쓰레기 줬어? 버려. 이걸 갖고 들여다보면서 도대체 막 딴 사람한테 이 쓰레기 제가 나한테 줬다는 둥 이렇게 고민을 상담할 필요도 없어요. 쓰레기였어? 버리면 돼. 처음엔 이거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 해도 안 돼요. 그런데 자꾸 판단하는 거죠. 이게 나한테 정말 객관적으로 내가 반성할 만한 얘기 반성하면 되고, 아니면 쓰레기야? 버리면 돼요. 이렇게 계속 남의 얘기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내가 정확하게 판단하는 어떤 그런 마음가짐을 스스로 계속 셀프 트레이닝을 하면 결국에 나중에 좀 마음이 탄탄해지는, 그렇지 않으셨던 분들도 그렇게 되실 겁니다. 자, 세 번째 볼까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라는 그런 불가능한 목표는 아예 시도조차 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한테 좋은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누가 모든 사람한테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선거를 하거나 이래도 100% 몰표받는 사람 없잖아요. 만장일치? 이런 거 별로 없잖아요. 과반수 이상이면 당선되고 이러는 거잖아요. 이게 맞는 얘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물며 내가 그냥 이런 평범한 사람인데 모든 사람이 어떻게 나를 다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해. 이 사람들은 나를 좋아하는데 이 사람들은 나한테 관심 없고 이 사람들은 유난히 나를 싫어해.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애초에 니네들 전부 다, 직장 사람들 전부 다 김 부장, 김 대리, 박 과장은 나를 좋아하고 최 대리는 나를 잡아먹으려고 해. 오케이. 만족시킬 수 없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한테 뭘 막 이렇게 이 최대리와의 관계도 회복하려고 이 한 사람하고의 관계를 마저 회복하려고 애쓰고 지나치게 노력해서 호구가 되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볼까요? 직장 동료라는 인간관계를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단순하게. 직장 동료는 굉장히 단순한 겁니다. 같은 목표를 위해서 임시로 모인 사이예요. 그러니까 임시로 모였다는 거는 언제나 이제 때가 되고 그 목표와 목적이 다 하면은 헤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적당히 이제 나한테 뭐 이렇게 불친절하거나 이래도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사실 단순한 관계니까. 그리고 그 뭐 혈연 관계, 가족 같으면 뭐 막 진짜 막 싸워서라도 어떤 갈등을 뭐 해결하고 이래야 되지만 실제로 직장 동료와는 뭐 그렇게 싸우면서까지 그럴 필요도 없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지나치게 나를 괴롭히면서까지 그에게 맞출 필요도 없는 거고, 특히나 이제 그 직장 상사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 제가 이제 가끔 영상을 직장 상사 대하는 방법에 대해서 올릴 때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그 사람도 직장 다니는 월급쟁이. 어차피 나도 월급쟁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 역할을 하는 거고, 나는 지금 내 역할을 하는 거지, 내가 그 사람의 절대적인 어떤 그런 영향을 받는 사람은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면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언제 헤어질지 몰라, 그냥 당장 임시로 같이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훨씬 더 스트레스 지수를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 뭔가 하면, 후배 직원들 있잖아요. 후배 직원들을 자기의 어떤 그런 막 일을 시켜도 되는 그런 물론 부하 직원이란 말을 쓰긴 하지만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동료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스트레스 지수를 떨어뜨립니다. 직장 상사는 상사지만 후배들은 다 동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들에게 굉장히 내가 대단한 대접을, 절대적인 어떤 그런 무슨 보스처럼 그런 대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이제 착각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훨씬 더 마음이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직장에서 호구되는 사람들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렇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몇 가지 솔루션을 드렸습니다. 직장에서 보다 더 건강하게, 행복하게 그렇게 지내시는 모든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세미 직장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